안녕하세요. 예, 이렇게 첫 시간부터 마스크를 쓰고 수업하게 된 걸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일단 첫 수업이니까 제 소개를 하자면 이게 제 이름이고요. 현재는 물론 여기 윌비스에서 강의하게 됐고요. 그리고 모두의 공무원, 모두의 소방, 그리고 김재규 기숙학원 등에서 강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렇다면 이제 수업을 시작할 텐데 교재가 이제 이게 조금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교재가 다음 주에 입고될 것 같아요. 교재를 제가 그동안 써오던 교재가 있었는데 제가 한 지난 10년 동안 공무원 수업하면서 조금씩 수정해 가면서 고쳤던 게 완성을 했어요. 완성을 해서 새로 교재를 만들었는데요. 그게 조금 시일이 늦어서 다음 주에 입고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그 책의 내용을 복사를 해서 갖고 왔어요. 오늘만 복사를 하고 다음 주부터는 책으로 할 것입니다, 여러분. 첫 시간이지만 짧게 국어 OT를 잠깐만 할게요. 제가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기본 수업을 들어봤느냐고 물은 이유가 뭔가 하면 한 번이라도 기본 수업을 들었다면 거기에 맞춰서 좀 더 효과적인 수업을 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물어봤던 거예요. 자, 어쨌든 OT를 잠깐 할게요, 여러분. OT는 한 5분? 10분? 이 자세한 뭐 공부 방법이나 설명은 수업하면서 할 테니까 자, OT 잠깐만 들어보세요. 자, 먼저 첫 번째 거. 첫 번째. 우리 공무원 수업은 이렇게 나비를 한 마리 그려볼게. 성적이 향상돼야지만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어요. 그지? 그러니까 암만 수업을 듣고 공부를 열심히 해도 성적이 올라가지 않으면 공부하기 싫어지지. 짜증나고. 이게 헛고생, 시간 낭비, 돈 낭비, 막 이런 생각 든다고요. 그지? 그래서 성적 상승을 위해서는 밑에 보면 한 마리 나비가 보일 거야, 여러분. 이 나비가 성적 상승을 위해서 자유롭게 헐헐 날아오르려면 날개가 튼튼해야 돼. 그지? 그래서 이쪽 날개랑 크기가 똑같아야 돼요. 한쪽 날개만 크고 작으면 절대로 못 날아. 그지? 즉, 우리가 국어 공부를 할 때 한쪽 날개가 뭔가 하면 이쪽 날개는 바로 이 기본 수업이 되는 거야. 기본 수업이 되고 또 한쪽 날개는 바로 뭔가 하면 기출풀이죠. 기출문제. 기출문제를 풀이하는 거지. 그래서 절대로 기본 수업만 많이 들어도 기출문제만 많이 풀어서도 이렇게 학습의 불균형이 오면 힘차게 날아올 수가 없지. 그죠? 그래서 기본 수업을 뭐 딱 한 번만 듣고 끝낸다기보다는 이제 동영상을 촬영하니까 반복 학습, 최소한 2번 이상의 반복 학습이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 기출풀이도 마찬가지로 이게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고 얘도 똑같이 기본 수업처럼 공부해야 되니까 역시 반복적으로 학습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양쪽 날개가 똑같은 크기가 돼야만 제대로 날 수 있죠. 만약에 공부를 해서 2달, 3달 지나도 성적이 향상이 없잖아? 그러면 의욕이 떨어진다고. 의욕이 떨어지면 공부가 안 돼요. 그죠? 이렇게 가고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 그 다음 두 번째. 우리 공무원 시험의 특징은 뭔가요? 객관식이지. 자, 또 성격이 뭐예요? 객관식이고 시간 제한형이지. 따라서 여러분 객관식이고 시간 제한형이니까 시험 문제를 풀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신속하고 정확해야 돼. 왜냐면 시간이 얼마 없어. 여러분이 시험을 지금 오늘 첫 만남이라서 시험을 몇 번 봤는지 처음 봤는지 몇 번 봤는지 모르겠으나 시험장에 가면 대부분 시간이 없습니다.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배달처럼 신속 정확해야 돼.
우리가 학습한 지식을 시험장에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인출해야 돼요. 그지? 그런 학습 방법이 있어야 되고, 국어는 있잖아요. 완전히 초광범위하기 때문에 선생, 즉 선생 저 역할이 여러분의 학습 그 가이드라인,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공부하라, 그걸 잡아주는 게 제 목표고요. 여러분은 2달 동안 제 수업을 들으면서 기본 강의 2달 동안 9월, 10월 문법, 시, 소설, 비문학 독해까지 다 2달 안에 끝날 겁니다. 그렇게 계획하고 왔고, 뭐 2달을 넘길 이유도 없습니다. 없겠고, 신속하고 정확하려면 그만큼 기본적인 학습 내용, 핵심 내용의 반복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되고요. 다음 객관식이잖아, 여러분. 자, 객관식인데 선택지가 몇 개인가요? 선택지 몇 개? 4개죠. 그럼 이 선택지에는 뭐가 있나요? 선택지는 그동안 우리가 애써서 공부했던 내용이 이렇게 쫙쫙쫙 들어있을 거 아니야. 그리고 질문은 무조건 이거지. 그죠? 자, 그렇다면 이 사지선다형을 맞으려면 1번, 2번, 3번, 4번을 다 알아야 됩니까? 아니면 이 중에 1번, 2번, 3번만 알면 됩니까? 3개만 하면 되잖아. 맞죠? 여러분이 만약 나는 시험 문제를 풀 때 1, 2, 3, 4를 다 알도록 공부할 거야, 이러면 절대로 그런 경지까지는 도달할 수가 없어요. 저도 안 돼요. 왜냐하면 지역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지만 여기를 학습하는 것은 가능하다, 여러분. 75% 국어 시험에 나오는 75% 사지선다에서 1, 2, 3번 3개를 아는 것은 가능해요. 단시간에. 제가 기존에 있던 선생님도 정말 좋은 선생님이고 세상에는 정말 많은 좋은 선생님이 계시잖아. 공무원. 제가 올해로 공무원 수업을 한 지 딱 10년이 됐습니다. 10년이 됐고 그나마 다 좋은 분이시지만 제가 이 기숙학원에 모 기숙학원에서 지금 10년째 거기는 국어 선생님 저밖에 없었어요. 10년째고 거기는 달마다 한 100명씩 들어와요, 학생들이. 그러면 제가 이제 수업을 하면서 수업만 한 것이 아니고 걔네들을 지도하고 상담하고 기숙학원이니까 같이 먹고 자고 동고동락하고 그러면서 국어에 대한 여러 질문들 있잖아. 수업 방식들. 그런 것을 10년 동안 고치고 교재도 고치고 이렇게 해서 이번에 교재를 새로 만들었거든요. 그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어떻게 공부하고 국어에 대해서 뭐를 궁금해하고 뭐를 어떻게 어려워하는지 다른 사람보다는 잘 알지 않을까. 왜? 그래서 기숙학원에서 무려 2박 3일, 한 번 가면 2박 3일 정도 가가지고 같이 수업하고 공부하고 스터디하고 했으니까. 자, 어쨌든 자, 이 75%를 여러분이 확실하게 알게 제가 기본 수업을 하겠습니다. 알겠죠? 절대 추상적인 관념을 하지 않아요. 알겠습니까? 자, 일단 이렇게 하고. 자, 그 다음 국어의 분야. 첫째, 문법. 자, 문법이라는 것은 우문론, 형태론, 통사론 들어봤죠? 그 다음 한글 맞춤법, 표준 발음법, 외래 표기법 다 통틀어서 다 합니다. 2달 동안. 그지? 사실상 이 문법이야말로 지금 우리 시험에서 점점 문제수는 줄고 있지만 사실 변별력은 문법에 있습니다. 그지? 문법이 어려우면 사실 비문학 독해는 별로 많이 안 틀립니다. 하지만 문법은 난이도가 있으면 다 틀려버리죠. 그치? 그래서 문법은 보통 3문제, 4문제, 평균 4문제인데 올해는 적게 나왔고 사실 소방이 있다면 소방 같은 경우에는 문법은 그대로 6문제, 7문제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문법은 여러분 기본 수업을 듣고 반복하면 무조건 잡을 수 있도록 이 문법 대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공부해야 되는지 그게 저는 문법을 책의 내용을 절대로 읽지 않습니다. 그럼 뭐하러 읽겠어요? 거기서 다 나오는 것도 아닌데 두 권 책을 다 공부해봤자 거기서 시험에서 다 나오는 것도 아닌데 절대 그렇게 하지 않고 저는 문법 전체를 113개의 도식으로 만들었습니다. 그지? 113 무슨 전화번호 같죠? 근데 113개의 도식으로 문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니까 이 중에 소방이 있다면 이걸로 끝났고 공무원이라면
이걸 바탕으로 해서 공무원 관련 기출문제를 풀잖아요. 그럼 끝. 도식은 우리 교재를 잠깐 볼래요? 지금 프린터가요. 한 장을 넘기고 2장 문법의 기본 체계 보이시죠? 넘겨서 26쪽 살실설 알말칼 있는 거 있죠? 이런 식으로 이게 1번이야. 의문의 개념. 그지? 뒷장 넘겨보세요. 그러면 그 밑에 분자로문, 단모음 체계, 이중모음의 체계 이런 것들 있죠. 이렇게 도식으로 해서 설명을 113개. 그지? 처음에서 끝까지 113개. 그래서 여러분 이걸로 문법을 끝낼 것입니다. 그리고 이걸로 문제를 풀 거니까요. 제가 113개를 여러분이 잘할 수 있도록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그 다음 두 번째. 문학. 문학은 여러분 우리나라 사본법을 쓰기 때문에 4가지가 있죠. 그지? 시, 소설, 수필, 희곡. 그지? 하지만 대표적인 것은 시와 소설입니다. 왜냐하면 수필과 소설은 우리의 발목을 잡지 않거든요. 그죠? 그래서 그럼 시가 어렵다면 시는 다시 현대시와 고전시가 자 이렇게 나눠지는데 사실상 현대시나 고전시가 같은 경우가 우리의 발목을 잡을 수 있습니다. 특히 얘 많이 나오면 2문제까지 10점. 문법이 적게 나오면 15점인데 얘가 많이 나오면 10점까지 장악할 수 있어요. 그죠? 하나는 단독형, 하나는 현대시랑 섞여서 나올 수 있고. 어쨌든 간에 이 고전 시간은 우리를 어렵게 하지만 예측이 가능해요. 왜? 기출에서 나오거든. 90% 이상 기출에서 나오고 만약에 기출을 벗어나면 어떻게? 되게 쉽게 나온다. 그지? 그래서 고전 시간은 예측이 가능합니다. 현대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예측 불가죠. 어디에서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현대시 같은 경우에는 분석 능력을 기르면 됩니다. 그죠? 그리고 수필과 희곡이 나오잖아요. 이것은 비문학 독해의 성격이 강해요. 이것은 비문학 독해의 성격이 강하니까 그지? 그냥 기출을 통해서 푸는 연습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비문학. 자, 비문학 독해는요, 이 녀석은 시험에 상당히 많이 나오죠. 그지? 최소한 8문제 이상 나옵니다. 하지만 이번에 국가직, 지방직, 소방직을 봤을 때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그지? 그래서 여러분, 이 녀석은 기본적인 독해 이론과 독해 이론, 그지? 그러니까 분석 방법이죠. 그걸 통해서 꾸준한 훈련이 필요합니다. 독해 이론. 그러면 사실상 비문학 독해가 문제수는 많지만 꾸준한 훈련이 돼 있다면 기본 이론을 충실하게 학습한 후에 꾸준한 반복 학습, 훈련이 되어 있다면 결코 그렇게 어렵지 않다. 비문학 독해는. 그지? 근데 훈련이 안 돼 있으면 힘들겠지. 시간을 잡아먹으니까. 그리고 한마디만 더 할게요. 어휘 중요하죠. 그치? 어휘는 절대로 처음에는 정리된 것을 공부하지 않습니다. 정리된 것이 아니고 기출 어휘를 중심으로 공부한다. 그리고 여유가 생기면 그때 정리된 것을 본다. 사실 기출 어휘만 봐도 이거는 기출 어휘만 봐도 이렇게 1, 2, 3번 정도는 파악할 수가 있다, 여러분. 문제가 상당히 어려울 때는 한 개, 두 개만 파악할 수 있겠지만 기출 어휘만 봐도 충분히 정답에 가까이 갈 수 있으니까 기출 어휘는 제가 프린트를 내주든지 아니면 교재에서 체크해 주든지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 교재 시의 화자 적힌 거 한번 잠깐 보십시오. 시의 화자. 시의 화자를 보면 이게 시 같은 게 또 종류가 많고 시험장에 가져가야 될 필수 작품이 되게 많죠. 고전시 같은 경우에는 한 30개 정도 있거든요. 자, 맨 뒷장 한번 넘겨보십시오. 탁 돌려봐요. 시도 지금 약간 프린트가 흐리하게 나왔는데요. 핵심 구조와 그림 있죠. 그치? 우리가 반드시 봐야 될 고전시가 핵심 구조와 30개 이렇게 그림으로 구조화시켜서 필수 작품을 정리하겠습니다. 현대시 같은 경우도 이렇게 그림을 통해서 우리 교재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설명한 후에 문제풀이를 하면 상당히 효과적으로 접근을 잘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OT를 간단하게 하겠고요. 그러면 이제 수업 시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에게 하루에 주어진 시간은 6시간이죠. 자, 6시간인데 이 중에서 4시간, 아니 정확히 말하면 4.5시간. 사실상 여러분에게 제가 선생의 도움이 가장 많이 필요한 것은 문법이야. 그죠? 그래서 문법을 한 4시간, 4.5시간 정도 문법을 시작하겠습니다. 그지? 그 다음 5, 6교시는 독해입니다. 독해. 시, 소설, 희곡 뭐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에 대한 기초 학습과 문제 분석 능력 그런 것을 기르는 거 뭐 이런 거 사도록 하죠. 그지?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서 문법과 시와 소설과 화법, 작문까지 이제 9월달이니까 9월, 10월 그지? 8주에 걸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업을 들었을 때 여러분이 스스로 혼자서 공부할 수 있고 어디까지 내가 공부를 할 것인가 그거를 국어 공부를 어느 범위에서 어떻게 공부할 수 있을 것인가 수업이 끝났을 때 어떤 정리된 내용 이 전체적으로 정리된 내용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죠? 그럼 여러분 이걸 반복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좀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어떻게? 바로 기출로 가시면 된다 이거죠. 그지? 기출문제 풀이는 수업을 들어도 되고 그냥 본인이 풀어도 됩니다. 중요한 건 이 내용을 반복하는 거예요. 어떤 선생님 수업을 들었던 간에 기본 수업의 내용을 반복해 줘야 되죠. 그지? 근데 이걸 생각해야 돼. 내가 과연 반복해서 이것을 내년 4월달, 6월달에 시험장에 갖고 갈 수 있을 것인가? 정리가 아주 잘 떨어져야 돼. 알겠죠? 국어의 성격에 맞게, 국어 시험의 성격에 맞게 정리가 제대로 떨어지지 않은 정리는 그건 해봤자 손해죠. 그지? 그래서 이 정리를 제가 해드릴게요. 기본 수업을 들었다면 훨씬 효과적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이고 한 번도 듣지 않았더라도 제가 말로 자세히 설명할 거니까 이해가 빠를 것입니다. 그지? 그리고 수업이 끝나면 질문이 있으면 제가 잠깐 남아있을 테니까 와서 질문하면 됩니다. 아니면 교무실로 오시던가. 제가 보통 기숙학원에 있을 때 학생들이 요즘은 그렇게 안 들어오지만 평균 한 달에 한 100명씩 들어와요. 그러면 지금까지 10년 동안 거의 상담을 했어. 거의 상담을 하고 학습지도, 문제풀이 상담, 기본 수업 상담. 그러니까 한 해에 그 학원만 한 1000명 정도 상담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합격자들이 어떻게 공부하고 합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으로 공부하는지 알 것 같아요. 딱 보면. 10년 동안 1000명. 그러면,
1년에 1000명이니까 10년이면 10,000명이지. 하나권에서만. 그지? 그래서 여러분, 뭐 학습할 때 궁금하거나 뭐 애로사항이 있으면 학습 내용은 물론이고 공무원 시험, 계획, 뭐 이런 것들, 그런 것까지 제가 상담해 드릴 수 있으니까요. 저한테 질문이나 상담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법 책을 펴세요. (26쪽)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문법은 도식 113개로 끝내는 거야, 여러분. 장황하게 읽거나 기본서를 읽어도 소용이 없어요. 자, 출발해 봅시다. 문법 수업하면 대부분 첫 시간에 뭐래? 언어의 특징을 하죠. 저는 언어의 특징을 하지 않습니다. 왜? 문법을 그냥 싹 배우면 저절로 아는 거거든. 처음에 배울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출발을, 자, 가장 큰 건 문법이고 출발은 의문론부터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칠판에 판사하고 도식과 하면 여러분은 필기를 하셔야 돼요. 필기 절대 양이 많지 않습니다. 왜? 다 그림이기 때문에. 그림이기 때문에 필기를 하셔야 되고요. 나 필기하면서 나 수업 못 들어, 난 느려, 그런 사람은 그냥 교재의 도식을 보시면 됩니다. 그지? 필기를 하시면 이런 식으로 떨어져요. 여기 보이시죠? 이렇게 뭐 택 같은 데다 필기를 해도 되고 노트에 필기해도 됩니다. 그지? 택 같은 데 하면 뭐 이렇게 돌려가면서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지. 어쨌든 113개다, 여러분. 문법의 개념은 꼬리에 꼬리를 물기 때문에 한 번 들으면 힘들겠지만 빠지지 말고 들어주셔야 돼요, 여러분. 자, 출발. 우문론. 문법은 체계입니다.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돼, 여러분. 자, 우문론 시작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우문이죠. 개념을 명확히 파악하는 게 중요하죠. 그지? 자, 그렇다면, 자, 우문론의 시작은 우문의 개념이야. 책 보지 말고 칠판을 따라오세요, 여러분. 자, 우문이란 과연 뭘까? 이렇게. 그러면 그냥 정의를 말하면 안 돼. 스스로 파악할 수 있어야 돼. 자, 우문이란 과연 뭘까? 이렇게. 그러면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팔, 칼, 말. 이렇게 듬성듬성하게 써주세요. 강, 공, 궁, 강, 감, 간. 이렇게 됐죠? 그러하면 여러분, 이것을 팔칼말, 강공궁, 강감강 뭐 이렇게 읽을 수 있죠. 그지? 자, 그렇다면 이렇게 읽을 수 있는 것을 덩어리로 한번 지어보자. 이렇게. 우리가 발음할 수 있는 것을 덩어리를 지어보자. 자, 그리하다면 이제 이것을 쪼개봅시다. 자, 팔을 쪼갤 수 있어요, 없어요? 소리로? 팔을 쪼개면 어떻게 됩니까? 피읍, 아, 리을 이렇게 쪼갤 수가 있죠. 이렇게 쪼갤 수가 있단 말이야. 강, 공, 궁, 다시 강, 감 이렇게 해서 쪼갤 수가 있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얘는 자음이고 얘는 모음이고, 그지? 그래, 너는 자음이고 너는 모음이고 이렇게 말하죠. 그지? 얘 두말할 것이 없이 얘도 자음이잖아. 결국 뭐야? 자음과 모음으로 쪼갤 수 있다 이거지. 그지? 자음과 모음으로 쪼갤 수 있다. 그치? 그렇다면 여기서 더 쪼개보세요. 지금 있잖아, 여러분. 여기서 제가 쪼갠 거 말고 더 쪼갤 수 있어, 없어요? 더 쪼갤 수가 있을까, 없을까? 없겠지. 그러면, 자, 여기에서는 더 이상 분류가 불가한 거야. 여기에서는 더 이상 분리가 불가한 거지. 그쵸? 그렇다면, 이렇게 자음과 모음은 더 이상 분리할 수 없는 소리란 말이야. 즉, 지금 자음과 모음은 소리죠. 소리. 그치? 근데 더 이상 쪼갤 수가 없잖아. 더 이상 쪼갤 수가 없으니까 어떤 단위야? 더 이상 최소 단위죠? 봐봐. 더 이상 쪼갤 수가 없으니까 소리의 최소 단위. 자, 그런데 세상의 모든 것은 기능이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각각의 자음과 모음 어떤 기능이 있을까요? 자, 보십시오. 팔, 칼, 말 뜻이 같아요, 달라요? 팔, 칼, 말은 뜻이 같은가요, 다른가요? 다르죠. 뭐 때문에? 뭐 때문에? 자음이 틀리죠. 강공궁은 의미가 왜 다른가요? 모음이 틀리죠. 강, 감, 가는. 그쵸? 이것은 왜 틀린가요? 종성이 틀리죠. 이렇게 하나만 바뀌어도 의미가 바뀌어버리잖아. 그치? 자, 그럼 생각해봐요, 여러분. 생각해봐. 그리하면 이런 자음과 모음은 뜻을 갖고 있나요? 그럼 뜻을 분별하나요? 얘네들이 각각의 위치에서 뜻을 변별하나요? 그치? 뜻을 변별하니까 뜻이 바뀌는 거야. 뜻을 갖고 있진 않아. 그치? 하지만 뜻을 구분하는 거야. 뜻을 구분한단 말이야. 자, 음은 소리의 최소 단위. 그치? 자음, 모음 같은 소리의 최소 단위. 근데 뜻을 갖고 있진 않아. 자음 자체가 뜻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치? 하지만 뜻을 어떻게 한다? 구분한다는 거지. 그죠? 그럼 합쳐봐요. 소리의 최소 단위인데 뜻을 구분한다. 그게 바로 뭐다? 우문이다. 소리의 최소 단위인데 뜻을 구분한다. 그게 바로 우문이라는 거지. 그죠? 자, 그리하다면 여기로 와보세요. 여기. 눈을 써볼게. 또 눈을 써볼게. 이럴 때 자음과 모음만으로는 의미를 구분할 수 없잖아. 그죠? 똑같은 눈인데. 근데 하나는 말이야. 하나는 하늘에서 비처럼 내리는 건데 손으로 만질 수 있어. 눈이고 또 하나는 사람의 눈이란 말이야. 그죠? 아니 그러면 우리가 필기를 할 때 한자를 쓰나? 안 쓰잖아요. 그지? 쓰지 않는단 말이야. 그러면 이것의 의미를 어떻게 변별하냐는 거지. 그지? 그래서 실제 표기에는 반영되지 않지만 하늘에서 내리는 스노우는 이 모음을 눈으로 발음하고 사람의 눈은 그냥 그냥 짧게 발음하는 거죠. 그치? 그렇다면 하늘에서 내리는 눈, 이 눈 있잖아. 과연 이것이 우문일까 아닐까? 우문, 소리의 최소 단위, 뜻을 구분하는. 그렇다면 눈 이렇게 늘어진 부분 있잖아. 과연 우문일까요 아닐까요?
이것을 장음이라고 한다면, 자, 여러분 보십시오. 장음. 소리인가요? 소리 맞죠? 자, 장음. 여기에서 더 이상 분리가 가능한가요? 더 이상 분리할 수가 없잖아. 그지? 그럼 최소 단위야. 그지? 뜻을 구별했나요? 스노우와 사람의 눈. 뜻을 구별했죠. 그지? 그러니까 어떻게? 뜻을 구분한다. 장음. 실제로 표기에 반영하지 않지만 최소 단위면서, 소리의 최소 단위면서 뜻을 구분하는 거. 그치? 그러니까 장음도 뭐다? 얘도 의문이다 이거야. 그래서 그렇다면 이 의문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잡을 수 있을까? 지금까지 설명했던 내용을 정리해서 도식화를 하겠습니다. 자, 첫째, 의문. 소리의 최소 단위, 뜻을 변별하는. 자, 그런데 의문은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기준이 뭔가 하면 항상 핑크색이 기준이야. 그지? 핑크색 기준입니다. 기준. 나누어 구분할 수 있는가? 소리의 최소 단위야. 뜻을 구별하는 소리의 최소 단위야. 그런데 의문을 나누어 구분할 수 있어? 응. 너 의문이지. 나누어 구분할 수 있어? 아니? 이렇게. 나누어 구분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뭔가요? 자음, 모음 같은 음소라고 합니다. 나누어 구분하는 것이니까 분절이 된다는 뜻이야. 그래서 다른 말로 분절 의문이라고 합니다. 자, 절대로 나누어 구분할 수 없어. 눈 절대로 쪼갤 수가 없잖아. 그치? 이런 것을 운소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쪼갤 수 없으니까 비분절 의문이 되는 거죠. 쪼갤 수 없으니까 비분절 의문이 된다. 이렇게. 여기까지 다시 한번. 자, 소리의 최소 단위. 의문이라면 나누어 구분할 수 있으면 음소, 분절 의문. 나누어 구분할 수 없으면 운소, 비분절 의문. 제가 칠판에 적는 것은 다 기출이야. 절대로 시험에 나오지 않는 것은 절대 안 적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러면 더 나가 봅시다. 음소를 다시 몇 개로 계속 이어가야 돼. 줄글을 읽는 것보다 이게 훨씬 나아요. 자, 쪼갰지? 자, 여러분 기본 수업을 한 번이라도 들었다고 하니까 물어볼게. 이 음소를 분류하는 기준이 뭔가요? 이 음소를, 분절 의문을 분류하는 기준. 앉은 자리에서 조용히 말하기. 이 음소, 분절 의문을 분류하는 기준은? 기준. 기준은 바로 발음기관의 뭐를? 장애. 그러니까 이 기준이 만약에 몰랐다면 사실은 이게 물음이란 말이야. 이 물음을 배제한 채 그냥 외웠을 거야. 음소. 음소는 자음, 모음. 이거 없이 외웠단 얘기야. 이게 시험의 문제인데. 발음기관의 장애를 받아? 응. 장애를 받으니까 자음이야. 장애를 받으니까 자음이라고. 발음기관의 장애를 받지 않아? 방해를 뭐해? 발음기관이 방해를 뭐해? 응. 뭐해? 그래서 모음이란 말이지.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본 거예요. 기본 수업을 한 번이라도 들었습니까? 그러면 이 수업을 들으면서 혹시나 부족했던 점을 채울 수 있다는 거지. 그지? 분명히 말하지만 여러분, 기본서에 있는 내용을 절대 완벽하게 파악할 수 없어. 그 누구도. 하지만 이건 가능하단 말이야. 왜? 그림이니까.
됐나요? 자, 더 와봐. 개념의 꼬리에 꼬리를 물면 칠판이 부족하게 돼 있어, 여러분. 자, 자음. 그렇다면 여러분, 이 자음은 다시 몇 개가 있죠? 분류 기준이? 여기가 시험에 나오면 난도 상이야, 여러분. 분류 기준이 4개가 있단 말이야. 완전 초복잡해요, 여기가. 모음. 분류하면 몇 개죠? 떠오르지 않는다면 생각을 잘 해보세요. 자, 2개로 가를 수 있어. 이건 너무 많으니까 됐고, 여기 한번 해봐요, 여러분. 제가 분류 기준으로 적어줄게. 구성 요소로 나누면, 자, 떠올라요? 모음을 구성 요소로 나누면, 잠깐만, 내가 잘못 물었다. 잘못 물었어. 자, 다시 한번 물어볼게. 발음했을 때 입술의 모양, 움직임, 혀의 위치나 높낮이 변화가 있어? 응. 변화가 없어? 좀 쉽게 설명해줘. 그러면 입술혀가 고정. 입술혀가 움직임. 이걸로 해요. 자, 모음을 발음했을 때 입술혀가 고정되어 있어? 입술혀가 막 움직여? 고정되어 있다는 건 뭐예요? 모음이 하나밖에 없다는 뜻이야. 그치? 그러니까 얘를 단모음이라고 하고, 입술혀가 막 움직여? 이야, 이요, 이유 움직여? 그러면 2개가 합쳐진 거야. 그러니까 얘를 뭐라고 해? 이중모음. 그죠? 여기까지 이해가 됐다면 또 이렇게 또 나누는 거야, 이렇게. 아시겠죠? 칠판이 끝났잖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있고, 그지? 수업을 듣고 있고 수업을 하고 있으니까 50분 수업하는 건 무리, 집중력도 떨어지고, 저도 그렇고. 그래서 수업은 40분, 45분. 알겠죠? 그 대신 15분을 쉬는데, 여기 수업 내용 자체가 모르면은 지금 뭐 크게 학생 수가 그러니까 언제든지 와서 질문해도 될 것 같아요. 알겠죠? 어쨌든 간에 일단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 그림을 떠올려봐요. 여기서 멈춘 거야. 개념은 수업을 들을 때는 책을 보는 것이 아니고 이 칠판의 개념을 이해했어.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해서 지금 한 게 도식이 3번까지 지난 거야. 113개 중에 3개의 도식을 한 거라고 벌써. 그러면 110개가 남았어요. 어쨌든 이것을 제가 단기간에 만들었으면 솔직히 뭐 학생들한테 이걸로 끝이다라는 말을 못 하겠지만 긴 시간 동안 고치고 기출문제를 보면서 그지 한 거라서 113개 이걸로 모든 기출문제를 풀어버리겠습니다. 일단 이걸 하시고 문제 풀이 시간에 이걸로만 풀겠어요. 문제를. 시도 마찬가지. 시도 도식을 한 다음에 시도 도식으로 만든 다음에 도식으로만 푸는 거지. 그지? 자, 아무튼 고생했고요. 자, 잠깐 쉬겠습니다, 여러분.